오피셜 토트넘. 손흥민과 5년 계약 등번호 7번 토트넘 U9년 전 오늘 기념하고 축하했다. 토트넘은 28일 한국 시간 SNS를 통해 손흥민의 입단 당시 사진과 내용을 올리며 9년 전 오늘 우리는 손흥민과 서명했다. 고 손흥민의 토트넘 9주년을 축하했다. 손흥민은 2015년 8월 28일 독일 레버쿠젠을 떠나 토트넘에 합류했다. 손흥민은 3천만 유로, 약 446억 원, 라는 당시 아시아 최고 이적료를 기록하고 토트넘으로 향했다. 토트넘은 23세의 손흥민에게 5년 계약을 안겼다. 2008년 독일 함부르크 유스로 해외로 향한 손흥민은 독일에서만 7년을 뛰었다. 손흥민은 2010년 함부르크에서 프로에 데뷔해 3시즌을 뛰며 가능성을 보였고 2013년 여름 레버쿠젠으로 이적해 2시즌을 활약하며 잠재력을 터뜨렸다. 손흥민은 독일에서 3시즌 연속 2자릿수 득점을 올렸기에 빅클럽들의 관심이 쇄도했고 토트넘이 손흥민 영입 전의 승자가 됐다. 손흥민도 독일이 아닌 유럽의 다른 무대에서 생활하게 됐다. 이적 초반은 쉽지 않았다.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 적응에 어려움을 겪으며 에릭 라멜라와 주전 경쟁을 펼쳐야 했다. 손흥민은 당시를 떠올리며 독일로 돌아가고 싶다고 할 정도로 힘든 시기를 보내야 했다. 하지만 손흥민은 두 번째 시즌부터 확고한 주전으로 거듭나며 토트넘의 레전드로 향해 가고 있다. 그는 첫 시즌을 제외하고 지난 8시즌 동안 리그 2자릿수 득점을 올리며 토트넘 공격을 책임졌다. 그는 이번 시즌 기록한 2골까지 포함해 토트넘에서 410경기에 출전해 164골을 넣으며 구단 역대 최다 득점 단독 5위로 이름을 올렸다. 그는 아시아 최초의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이라는 기록도 세웠다. 그는 지난 2021에서 22시즌 리그에서 23골을 넣으며 리버풀의 에이스 모하메드 살라와 함께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에 올랐다. 살라와 달리 그는 페널티킥 하나 없이 이뤄낸 기록이라 가치가 더욱 높았다. 지난 시즌에는 구단 최초의 비유럽인 주장으로 임명되는 영광을 안았다. 그는 주장으로서 팀원들을 잘 이끌며 동료들의 극찬을 이끌어냈다. 동료들은 손흥민을 레전드, 빅보스 등으로 칭하며 그를 향한 존경심을 드러냈다.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14번째로 400경기 출전, 프리미어리그 6번째로 10대 10을 3번 이상 달성한 선수 등 여러 기록을 남겼지만 토트넘에서 우승이 없다는 아쉬움이 있다. 우승에 가까운 순간은 있었다. 손흥민이 토트넘에 온 두 번째 시즌인 2016에서 17 시즌에는 첼시에 밀려 리그 2위에 그쳤고 2018에서 19 시즌에는 유럽 축구연맹 UEFA 챔피언스리그에서 돌풍을 일으키며 결승까지 올랐으나 결승에서 리버풀에 패하며 준우승에 머물렀다. 2020에서 21 시즌에는 리그컵에서 결승까지 올랐으나 맨체스터 시티에 패하며 다시 한번 좌절했다.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여러 팀과 이적설이 있을 때마다 토트넘에 잔류하고 싶다는 의지를 드러내며 토트넘에서 우승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손흥민은 토트넘의 레전드냐는 질문에 우승이 필요하다고 할 정도로 우승이 간절하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주장으로 토트넘에서 10번째 시즌을 보내고 있다. 손흥민은 지난 20일 레스터 시티와의 2024에서 25 시즌 프리미어리그 개막전에서 부진하며 많은 비판에 시달렸다. 토트넘은 승격팀 레스터와 1대1로 비기며 부진했는데 한 매체는 손흥민을 주전에서 제외하고 방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손흥민은 24일 에버턴과의 리그 2라운드 경기에서 멀티골을 터뜨리며 팀의 4대 0대승을 이끌었고 경기 최우수 선수로도 선정됐다. 손흥민과 토트넘의 계약은 내년 여름 만료된다. 토트넘이 이번 여름 새로운 계약을 맺는 것이 유력했으나 기존 계약의 옵션을 발동해
2026년 여름까지 계약을 연장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토트넘에서 공식 발표가 없었기에 토트넘이 손흥민과 언제까지 함께할지는 알 수 없지만 손흥민이 이번 시즌 활약을 이어간다면 토트넘이 그에게 새로운 계약을 맺을 것으로 보인다. 2. 오피셜 마침내 드림클럽 딥성 네덜란드 국대 MF 유벤투스 이적 이적료 821억 플러스 5년 계약. 유벤투스는 29일 니하 한국 시각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코프 메이너르스는 이제 공식적으로 유벤투스 선수가 됐다. 코프 메이너르스는 2029년 6월 30일까지 5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시즌 무관 행진을 끝낸 유벤투스는 마시밀리아노 알레그리를 경질하고 티아고 모타를 신임 감독으로 선임했다. 유벤투스는 모타 감독 체제에서 선수단 개편을 진행했다. 코프 메이너르스로 중원을 보강했다. 코프 메이너르스는 네덜란드 국적의 미드필더다. 주 포지션은 공격형 미드필더로 날카로운 왼발 킥이 장점으로 꼽힌다. 원래 수비형 미드필더였지만 공격 능력을 인정받아 공격형 미드필더로 변경했다. 핏에서 유스팀 출신의 코프 메이너르스는 2009년 AZ 알크마르 유스팀에 입단했다. 그리고 2016에서 17 시즌부터 리저브팀에 승격했고 자신의 잠재력을 만개하며 3부 리그 트베이더 DBC 우승을 견인했다. 2017에서 18 시즌을 앞두고 1군에 콜업됐고 프로 데뷔전을 치렀다. 1군 주전 자리를 꿰찼고 2019에서 20 시즌 코프 메이너르스는 주장으로 임명됐다. 리그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며 LADBC 올해의 팀에 선정됐다. 2021에서 22 시즌을 앞두고 코프 메이너르스는 아탈란타로 이적했다. 2021에서 22 시즌 아탈란타에서 43경기 4골 4도움을 기록하며 세리에 A에 연착륙했다. 지난 시즌에는 본격적으로 공격형 미드필더로 자리를 잡았다. 코프 메이너러스는 지난 시즌 40경기 13골 5도움을 올리며 세리에 A 입성 후 커리어 하이를 찍었다. 아탈란타는 코프 메이너러스의 활약을 앞세워 세리에 A 4위. 유럽 축구연맹 UEFA 유로파리그 우승을 달성했다. B클럽 입성을 원했던 코프 메이너러스는 시즌이 끝난 뒤 아탈란타에 이적을 요청했다. 그의 드림클럽이었던 유벤투스가 관심을 드러냈고 총 5,530만 유로 약 821억 원을 지불하며 코프 메이너르스를 품었다. 3. 히어위 고 마침내 피엘 입성 다주리 군단 슈퍼크랙 193억의 리버풀 이적 4년 계약. 유럽 축구 이적 시장 전문가 파브리지오 로마노 기자는 28일 이하 한국 시각 키에사가 리버풀로 이적한다. 이적료 1,300만 유로 약 193억 원의 추가 옵션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리버풀은 지난 시즌 아쉬운 성적을 거뒀다. 카라바오컵에서 우승을 차지했지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에서 3위에 머물렀다. FA컵과 유럽 축구연맹 UEFA 유로파리그에서는 8강에서 탈락하며 우승에 실패했다. 올 시즌을 앞두고 리버풀은 대대적인 변화를 가져갔다. 리버풀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위르겐 클롭 감독이 사임했고 아르네 슬롯이 새롭게 지휘봉을 잡았다. 하지만 리버풀은 아직 선수를 제대로 보강하지 못했다. 이적 시장 마감을 앞두고 리버풀이 노리는 공격 자원은 키에사다. 키에사는 이탈리아 국적의 공격수다. 드리블이 뛰어난 크랙형 윙어다. 빠른 스피드를 활용한 저돌적인 드리블 돌파로 상대를 무너뜨릴 수 있다. 제노바 출신의 키에사는 세티그나노에서 성장했다. 세티그나네제 유스팀에 입단했고 2007년 아버지인 엘리코 키에사가 활약한 피오렌티나로 이적했다. 이후 키에사는 피오렌티나 유스팀에서 9년 동안 뛰었다.
2020에서 21 시즌을 앞두고 키에사는 유벤투스에 합류했다. 2년 임대 후 완전 이적 형태였다. 키에사는 유벤투스에서 전성기를 맞이했다. 첫 시즌부터 14골 10도움으로 맹활약하며 세리에 A 올해의 팀에 선정됐다. 이탈리아 대표팀에서도 활약을 이어갔다. 유럽 축구연맹 UEFA 유로 2020 출전한 키에사는 준결승에서 결승골을 넣는 등 맹활약을 펼쳤고 이탈리아의 우승을 견인했다. 키에사는 대회 베스트 11에 선정됐다. 그러나 부상이 그의 발목을 잡았다. 키에사는 2021에서 22 시즌 도중 십자인대 파열 부상을 당했고 2시즌 동안 기복 있는 경기력을 선보였다. 설상가상 지난 시즌에는 알레그리 감독과 불화설까지 흘러나왔다. 결국 유벤투스는 키에사의 판매를 결정했다. 지난 시즌이 끝난 뒤 유벤투스는 마시밀리아노 알레그리를 경질하고 모타를 신임 감독으로 선임했다. 새로운 시즌을 앞두고 유벤투스는 선수단 개편을 진행 중이다. 유벤투스는 키에사의 이적료로 3천만 유로 약 449억 원을 책정했다. 리버풀은 1,300만 유로 약 193억 원까지 이적료를 내리는 데 성공했다. 키에사는 리버풀과 2028년 6월까지 4년 계약을 체결한다. 4.96도 이런 굴욕이 없다. 처참하게 무시당한 안토니. 영국 매체 스포츠 바이블은 27일 한국 시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윙어 안토니가 EAFC 25 얼티밋 팀에서 다운그레이드되어 굴욕적인 통계를 기록했다라고 보도했다. 안토니는 거의 2년 전 아약스에서 맨유로 8,500만 파운드 약 1,409억 원에 이적하며 큰 기대를 모았었다. 아약스 감독이었던 에릭 텐 하흐와 재회한 안토니는 맨유 공격진의 역동성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었다. 안토니는 아스널과의 데뷔전에서 득점을 기록하며 바로 기대를 충족시켜줄 것 같았지만 완벽한 허상이었다. 안토니는 가끔씩 번뜩이는 활약을 보여주긴 했지만 프리미어리그에서 꾸준하게 활약하지 못했다. 안토니는 기복이 심했고 몸싸움을 즐겨하는 프리미어리그에서 그의 피지컬은 전혀 통하지 않는 모습이었다. 안토니는 이번 시즌에는 아직까지 맨유의 리그 경기에 선발로 출전하지 않았으며 브라이튼과의 1대2 패배에서 교체 선수로 출전한 것이 유일한 기록이다. 안토니는 맨유에 합류한 지 2년 만에 다른 리그 팀들과의 이적설이 제기되기도 했다. 지난달에는 튀르키예의 유명팀인 베식타스가 안토니의 영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지만 그 관심은 진전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제 안토니는 축구 게임인 EAFC 25의 얼티밋 팀 카드 등급이 크게 하향 조정되었다. EAFC 24 출시 당시 안토니는 주요 기본 능력치인 드리블 87과 피지컬 73으로 전체 81등급을 받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크게 하락하여 현재 77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희귀한 골드카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안토니는 슈팅 6점, 드리블 5점, 수비 3점까지 하락했다. 무엇보다도 최악의 스탯은 약한 발이다. 작년에는 약한 오른발에 별 2개를 받았었다. 하지만 지금은 주로 골키퍼에게만 주어지는 별 1짜리 약한 발에 불과하다. 실제로 EAFC 24에서 별 1개를 받은 필드 플레이어는 35명에 불과하며 안토니도 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달 초 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안토니는 자신의 기량을 향상시켜 맨유가 거액의 이적료를 지출했던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이번 시즌의 목표를 적어두고 매일 보고 있다. 그렇게 오랫동안 해온 것은 아니지만 이번 시즌에는 훨씬 더 많이 하고 있다.
매 경기마다 무언가를 글로 써야 한다. 내게는 정말 중요한 일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서 시각화해서 머릿속에 그려보고 이를 염두에 두고 경기장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훈련할 때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된다. 새 시즌, 새 마음가짐. 나는 훨씬 더 집중하고 좋은 성적을 거둘 준비가 되어 있다. 이번 시즌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라고 덧붙였다.